국세 우선이 지금까지 인제 아까 정리한 내용들만 가지고도 좀 어려워하고 막 그런 건데 한번 잘 이해해 보면 강제 필공한 다음에 끼워 넣기 하는 그 순서대로 한번 잡아 보시면 되고 계산 문제화 되는 것도 고거 위주로 인제 나오니까 뭐 날짜 뭐만 따지면 돼요? 법정 기일만 잘 판단하시면 돼. 예 보통 어떤 문제 나올까? 법정 기일이 앞서는 게 나올까? 뒤서는 게 나올까? 뒤처지게 나오겠죠. 국세가 뒤로 밀린다. 그래서 국세가 먼저 걷어가 버리면 국세를 또 많이 걷어가니까 그건 답이 아닐 거고 뒤로 밀렸을 때 그중 일부만 받게 되거나 못 받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출제했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출제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좀 추가로 볼 거는 거의 개정돼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55페이지에 거기 4번입니다. 4번 또는 4번. 이게 재산이 양도되거나 상속 증여됐대요. 이게 보유자 변경이라는 거야. 이게 주제가 들어보면 이해할 만한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보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야. 보유자 변경. 지 약간 특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유자 변경 특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갑이 있네요. 갑이 있는데 갑이 건물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건물 하나를 갖고 있다가 건물을 이제 양도합니다. 여기 을에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거를 양도했습니다. 근데 양도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갑이란 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요. 이걸 담보 잡히고 대출 받은 게 담보.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은행이 있어. 은행에서 이 건물에다가 이제 소유자가 누구일 때? 갑일 때 은행에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해 준 게 있었어요.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 설정일이 언제냐 봤더니 설정일이 얘가 뭐 한 7월 20일쯤 되는 거야. 7월 20일 요때 설정한 거야.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양도가 일어난 거는 예를 들면 뭐 한 8월 한 뭐 10일쯤에 양도가 일어난 거예요. 8월 양도한 거야. 설정하자마자 양도해 버렸네. 어쨌든 설정하고 이제 은행에 대출해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설정한 게 금액이 뭐 한 뭐 6억쯤 된대요. 6억이란 금액쯤 된대요. 6억쯤을 설정한 상태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갑이 소유자였으니까 양도하기 전이니까 그럼 갑을 기준으로 해서 갑 입장에서의 어떤 세금 체납한 게 있을까 아니면 뭐 법정기일 도난 게 있을까 막 고민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없었어. 그게 없었어. 깔끔하네. 그래서 그냥 3억 6억 빌려줄게요라고 이제 건물 담보 잡고 이제 빌려준 거지. 대출해 준 거야. 이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갑이 얘가 을에게 팔았네요. 물론 양도할 때는 이게 건물에 잡혀 있는 저당권 같은 것도 승계가 되고 하면서 이제 그죠? 당연히 얘가 떠안으면서 대출 떠안으면서 이제 사고 하겠지. 우리 건물 아파트나 이런 거 살 때도 전세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으면 세입자 끼고 이제 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전세 들어간 거 집 하면 뭐 10억짜리 아파트 매매되는데 전세금이 한 6억 있으면 내가 4억만 내면 되는 거잖아. 6억은 내가 떠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을이 양도 받은 거야. 양수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을에게 넘어갔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저당권 설정한 이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이 을에게 넘어갔다. 그럼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져. 그런데 그러면서 나중에 을이 이제 갚으면 되겠지 이제 떠안았으니까. 그럼 을이 주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을이 세금 못 내갖고요. 얘한테 이제 강제징수가 진행이 된 거야. 얘가 을이 세금 못 내서 지금 보유자가 변경된 상태에서 변경된 보유자 앞으로 세금 못 내서 강제징수가 집행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얘가 을이 못 낸 세금이 막 있는 거야. 을이 못 낸 세금이. 그래서 을 입장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을이 법인이었나 봐. 법인세 못 낸 게 있어갖고요. 얘가 법인세. 여기에 체납이 있는 거야. 이거 못 내서 압류 걸고 등등 해서 건물이 넘어가게 되게 생겼어요. 상황이 펼쳐지는 게. 그럼 법인세 체납인데 법인세는 이제 이 법인세의 법정 기일이 언제냐면 이 연도 3월 31일이에요. 신고했나 봐요. 요때가 법정 기일이래요. 법인세 체납액이 뭐 예를 들면 한 3억쯤 있는 거야, 이제. 이거 못 내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세금 못 내서 강제징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 저당권을 설정한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얘랑 관계에서 소유자가 얘였을 때 얘한테 존재하는 세금 있나 뒤져보고 막 그러면서 설정했겠지. 근데 얘가 얘한테 넘기고 나서 보니까 얘랑 경합을 하게 생겼네. 지금 소유자가 바뀌어서 얘가 못 내갖고 건물에 대한 얘는 이 건물의 을 소유로 된 건물의 담보권자고 을이 세금 못 내갖고 체납 들어갔다면 이 체납된 세금의 법정 기일과 얘 저당권 설정일을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뭐가 앞섭니까? 얘가 앞서 버리잖아. 그래 보니까 이거는 세금이 먼저 가져가고 자기는 뒤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면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얘가 얘한테 팔 때 갑이 판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팝니까 물어본 다음에 을이야? 을한테 세금 못 내게 있나 찾아보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담보권자 예측 가능성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상황이 얘로 바뀐 상태에서 경합하는 과정에서 얘가 법정계를 도래한 세금 있는지를 은행이 어떻게 아냐고요. 은행은 모르는 상태였잖아. 은행을 보호해주고 싶은 거야, 법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지. 이때 이제 원칙 규정을 이제 숙지하시면 되죠. 원칙은 이게 보유자 변경 시 보유자가 이제 변경된 거야. 얘가 양도하거나 아니면 또 상속이 발생할 수 있겠죠. 상속. 그 다음에 또 증여가 발생할 수 있겠죠. 등 이런 걸로 보유자 변경이 된 거야. 변경 시. 변경 보유자. 보유자 변경에서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변경 보유자의 이제 체납 등으로 그래서 강제 징수 할 때 요때 이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야. 배분하는 요 상태. 이렇게 할까요? 원칙을 밑으로 보내버릴까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다. 보유자 변경된 상태에서 변경된 보유자 을이 체납해가지고 이런 절차가 진행해서 매각대금을 분배할 때 이때 얘 강제 살 때 이때 원칙 여기 아래 쓸게 원칙. 원칙은 이제 담보채권인 은행이 우선한대요. 무조건 담보채권 우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담보권자 보호해 주려고. 담보권자를 몰랐으니까요. 그러면 보유자 변경된 상태에 이런 절차가 진행될 때는 전 보유자의 담보권자들은 보호해 주겠다. 그 자들은 몰랐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만들어서 운용하려고 딱 봤더니 아니 그래도 얘가 알았던 게 있다면 얘 상태에서 갑 입장에서 갑의 입장과 비교했을 거니까 얘는 갑을 보고 예측했을 거니까 갑에 세금 못 낸 게 또 있었다면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이제 이게 원칙이지만 우선이지만 그래서 봤더니 갑이 또 세금 못 낸 게 있었대요. 갑이 세금 못 낸 게 있었대. 갑이 개인이었나 봐. 소득세. 얘가 체납한 게 이미 있었대. 체납이 있었대요. 그래서 얘는 법정기일이 언젠가 봤더니 소득세니까 법정기일이 언제겠어요? 신고했다면 5월 31일자에 이게 있었대. 이게 한 2억쯤 있었대. 2억쯤 있었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은행 입장에서는 얘는 알았어 몰랐어? 얘가 돈 빌려줄 때 갑의 체납액이 있으면 알아서 몰랐어? 알았잖아요. 5월 31일이니까 법정기일이 그 뒤에 설정한 거잖아. 그 얘는 알았잖아. 그럼 요 2억이라는 금액, 요 금액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금액까지는 우선 변제권을 주고 싶은 거야. 이제 예외가 나오는 거지. 예외가. 상황 이해했죠?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우면 제대로 못 들은 건가? 그래서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잘 이해해 보시면 내가 이 상황에 한 빠져드는 거야. 내가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 내가 은행을 한번 생각해. 은행. 내가 은행인데 나는 얘를 보고 살아갔는데 얘를. 근데 얘가 양도하고 상속. 얘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상속되거나 아니면 증여하거나. 이래서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바뀐 소유자의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내가 얘 못 낸 세금에 법정기일과 경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나는 얘만 보고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난 우선해달라. 맞아. 근데 너 알았어 몰랐어? 알았던 게 있었어. 2억까지는. 그럼 이 금액까지는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빠른 거는. 그러면 이건 2억을 뭘로 걷어가겠다는 거야? 얘 상태니까 법인세로서 얘 소득세 이 체납 했던 이 금액 2억까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우선권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너는 그건 알았으니까. 네가 알았던 금액까지는 먼저 주겠다는 거지. 세금에서 먼저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럼 예외로 하면 돼. 예외. 이게 우선이지만 담보권자 우선이지만 담보채권 우선이지만 예외로 직전 보유자의 권리가 설정된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있으잖아. 그죠? 그래서 권리 설정일 중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 기일이 앞서는 빠른 국세 범위 내에서는 이때는 X 담보권자 우선하지 않겠다는 거야. 상황 이해됐죠? 요게 이 얘기야.
그 만약에 저당권 설정한 게 은행 말고도 다른 데가 있어서 뭐 날짜가 또 여러 가지 있대요. 5월 6월 10일 날, 뭐 8월 20일 날 있대. 그러면 여러 개 중에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빠른 거. 그냥 단순하게 제일 빠른 날짜보다 그거보다 앞서는 담보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는 그 중에 예측한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게 우선인데 그거보다 제일 빠른 날짜보다 더 앞서는 법정기일 도래한 국세가 있다면 이 국세 범위 내에서 빠른 국세 범위 내에서 얼마? 저기 2억 범위 내에서는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아니하기 때문에 국세가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이 상황에 이 세금을 좀 여러 개 내고 하면서 문제가 나왔던 게 올해 회계사 1차 시험 문제라고요. 계산 문제로 나왔다고요. 어려웠겠죠. 그죠? 어려웠지만 통밥으로 숫자 몇 개 집어넣어갖고 그렇겠지라고 따라가면서 이렇겠지 추측해서 답을 내는 거는 숫자가 헷갈리게 안 나고 딱 그 숫자 그거 하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잔머리 굴려서 풀면 풀렸어.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근데 뭐 대충 내용을 알아야지 뭐 잔머리도 굴리고 하는 거지. 그죠? 단순하게 어떤 단순화돼서 나왔어.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숫자만 끼워 넣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긴 됐는데 어쨌든 나오면 어렵죠.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 강체 P10 되면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아니고 그럼 얘 입장에서 이제 뭐야? 강체 P10 써야지. 얘 입장에서 이제 얘로 바뀐 마당에 얘가 못 내서 강제 징수비 얘 재산으로 바뀌었잖아. 이거 양도. 그러면 요 양도된 요 건물을 팔고 들어갔던 비용 실비 같은 거 먼저 주고 얘 입장에서 최종 3월분 얘 따지게 강최 P10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세금이 끼워 들어갈 때 요 관계에서 요 2억만큼 얘가 빠르니까 2억만큼 먼저 주고 등등 해서 순서 따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보시면 단순해. 이 논리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지만 주제 자체가 너무나 지엽적이고 공부 안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가 출제돼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로 취급되는 거지 이제. 상황 이해됐죠? 여기에 단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단서 하나가. 그러면 얘가 못 내 가지고 지금 세금을 못 내서 지금 이 징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얘랑 경합하게 된 거 아니야 이제 얘랑 결국은. 그러면 이 세금을 지금 여기 2억 범위 내에서는 지금 너가 알았으니 네가 이거 알았으니까 2억까지는 먼저 줄래? 법인세로 먼저 걷어갈래?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결론이? 근데 적어도 그러면 얘랑 경합하는 과정에서 얘 법정 기일이 얘보단 빨라야 되겠지. 그건 지켜줘야 되겠지. 이 법정 기일 자체가 얘보다 늦대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까지 앞선다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단서가 하나 최근에 들어온 거야. 적어도 이 날짜가 이 날짜보다 빨라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일로 와서 경합하는 거야 이제. 피담보 채권으로서. 그때 피담보 채권과 세금 경합할 때는 이 세금이 법정 기일이 더 빨라야지 먼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얘가 늦으면 만약에 얘 체납액의 법정 기일이 얘가 법정 기일이 만약에 8월 20일이래. 얘가 8월 20일. 그럼 8월 20일이면 그때는 당연히 이거는 국세가 뒤로 밀려야죠. 얘보다 뒤져지잖아. 저당권 설정이 더 빠르잖아. 이해하시겠어요? 상황 아시겠죠? 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얘가 만약에 얘보다 늦대. 그럼 얘는 지금 얘 설정한 다음에 소유자 바뀌어가지고 얘 저당권 설정한 뒤에 얘로 바뀐 다음에 생겨난 세금이잖아. 그거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없이 경합할 때도 얘가 이기잖아. 그죠? 그러고 보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것도 앞선다고 또 이 규정에 따라 오해할까봐 또 최근에 들어왔다고. 요때 이 국세 범위 내에서 할 때 국세. 요 국세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것보다 앞선다는 요 국세가 우선한다. 얘가 우선한다고 할 때 이 국세는 가로 열고 얘는 얘보다는 빨라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다고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고 이제 한번 문구를 볼게요. 문구를 55페이지 가시면 거기 4번 위 3번의 어느 하나의 각종의 권리 같은 거 저당권이라든가 질권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재산이 첫째 줄 4번에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에 해당 재산이 국세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통해서 매각돼서 매각 금액에서 국세를 걷어가려고 할 때 을이 지금 난리가 나서 걷어가려고 할 때 지금 여기서 갑을 을이 할 때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등에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 채권이라든가 등등 이런 채권들은 먼저 줄게라고 하는 거야. 여기 4번에 들어간 것 자체가 국세 우선에 예외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먼저 줄게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점 딱 찍었죠? 마침표. 근데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 등의 설정 당시에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금액 범위가 밑으로 나와서 밑에 꽃표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란 3번의 기업부터 디귿까지 해당하는 권리 설정일 중 가장 빠른 것보다 직전 보유자의 권리 설정이 중 가장 빠른 것보다 밑에 써 있는 직전 보유자 권리 설정이 중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 기일이 빠른 맞죠? 법정 기일이 빠른 국세 체납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돼 있지. 요 금액은 먼저 주겠다는 거야. 이 금액은 아셨죠?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 꽃 표시되어 있는 거 바로 위에
다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4번에 하나 둘 셋 넷 줄에 다만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 다만 어쩌고저쩌고 계산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꼭 표시되어 있죠.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국세를 먼저 국세 마지막에 국세라고 되어 있잖아. 국세. 거기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 법정 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보다 빠른 국세를 한정함이라고 들어왔다고요. 이 국세가 뭔 국세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뭘 말하는 거야? 마지막에 지금 가로 열고 국세가 법인세야 소득세야? 법인세. 이 가장 빠른 것보다 더 빠른 국세인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이 2억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걷어가는데 이 법인세인 국세에 가로 열고 얘가 이 법정 기일이 얘보단 빠른 거에 한정한다고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는 만족해야지.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구나. 어렵죠? 어려운 거야. 쉽지 않아. 잘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다가 이제 밑에 당해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맨 밑에 당해세 얘기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양가로 3번에 당해세 우선 규정의 예외 특례 규정을 또 만들었어요. 또 하나가 더 들어온 거야. 이것도 어려운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보세요. 이건 당해세 우선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놨어. 이건 그냥 주택이야. 다 주택에 대한 거야. 주택 세입자 보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택 세입자 보호야.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해주자. 주택 세입자가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몇 년 전에 빌라왕. 그래서 그때 이제 세입자 보호해주자 세법에서 막 논의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어렵지 않아. 들어보세요. 얘가 주택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권리 설정하는 어떤 게 있지? 주택은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세입자들 보증금인데 플러스 얘가 뭘 받아놓으면 확정일자, 그죠?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되지. 임차 보증금은 주택 임차 보증금이고 확정일자 받았거나 아니면 전세권 설정했거나. 근데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안 해줘. 전세권 설정돼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하니까 안 해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세입자는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 되지 뭐 편안하게 확정 받으면 돼. 비용도 얼마 안 드니까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절차 진행했고요. 이런 날짜 확정일자 받아 설정일이라고 하면 돼요. 설정일. 요거랑 이제 당해세랑 비교해보면 당해세. 주택에 대한 당해세. 당해세 요놈에 대한 법정기일을 따지 않다.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중요해 안 중요해?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뭐가 중요해? 무조건 앞서는 건데 그럼 따져보래요. 법정기일보다 얘가 빠르대요. 이 날짜가. 그러면 당해세에도 당해세로 보지 않고 요놈이 먼저 빠르다면 우선권을 줄게라고 하는 거야. 근데 특이하게 우선권을 주는 거야. 우선권 준다기보다는 그냥 그 금액만큼 당해세로 걷어갔을 금액만큼을 얘한테 먼저 주는 거야. 이제 상황을 보시면 이 상황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 등에 대한 권리가 설정된 날짜보다 법정기일이 더 늦다. 당해세는 법정기일 따지지 않고 그냥 어쨌든 무조건 앞선다고 돼 있는 건데 그렇지만 네가 따져봤더니 빠르다면 이 조건을 만족했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예를 들어 보면 돼요. 이제 상황을 잘 만들어 보면 돼. 지금 세금을 체납했고요. 갑이란 자가 갑이 체납했고요. 쭉 해서 이제 얘가 주택 갖고 있었나 봐. 주택을 이제 매각했나 봐요. 압류 걸어가지고 매각해서 대금을 배분받는 순서가 되는 거야. 이제 해보는 거야. 매각 대금이 만약에 얘가 뭐 10억쯤 된대. 매각 대금이 10억이래요. 주택을 매각한 대금이 10억이래. 근데 한번 따져봤더니 얘에 대해서 이제 세금도 있고 담보채권도 있고 한번 쭉 나열해봤더니 먼저 종부세가 있어요. 종부세는 법정기일이 언제일까? 종부세는 정부부가 세목이고요. 그럼 얘는 발송일 맞죠? 발송일인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기인 걸 발송하려면 그 전에 하겠지. 한 11월 달쯤에 하겠지. 11월 초쯤에 하겠지. 그래서 11월 10일쯤 넣어볼까요? 11월 10일 날. 이때가 얘 법정기일이래. 그렇지만 얘는 6월 1일 성립하면 매년 계산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당해세라고 지금 돼 있지만 어쨌든 법정기일은 따져봤더니 한 11월 10일쯤 될 거야. 11월 달에 날려보낼 거네. 발송할 거니까 발송.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피담보채권도 있대요. 얘가. 피담보채권이 또 있대. 담보채권은 언제냐 날짜가 따져봤더니 담보채권 설정한 게 요게 예를 들면 뭐 한 6월 20일쯤 된대요. 6월 20일쯤. 종부세가 얼마 금액 넘어가 금액도? 금액이 3억이래요. 종부세는
3억. 너무 많이 나와요. 3억. 어째 3억이래.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한 6억쯤 된대요. 6억쯤 된대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증금 채권이 또 있다는 거. 보증금. 주택에 대한 임대 보증금, 보증금 채권. 보증금은 확정일자 등을 받은 날짜가 좀 늦어요. 그래서 7월 한 10일쯤 된대요. 이렇게 좀 늦네요. 얘보다 담보 채권보다 늦네요. 그래서 이때 있고 얘가 5억쯤 된대요. 이렇게 보증금 채권이 5억쯤 된대. 이렇게 한번 금액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매각대금 갖고 나눠 가질 때 다 만족을 못 하네. 합쳐봤더니 14억이네. 맞죠? 15억인가요? 14억이네. 14억. 그러니까 모자라잖아 지금. 그러면 우선권을 두고 뭐가 먼저 가져가지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상황.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쳤을 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나눠 가질 때 뭐가 먼저야? 종부세는 항상 먼저죠? 그러면 뭐 강최 P10 할 때도 얘가 피담보 채권 중이고요. 피담보 채권들. 피담보 채권, 얘도 피담보 채권이죠. 담보권, 보증금 채권도 확정일자 받거나 전세권 설정한 거니까 요 날짜가 담보 설정일처럼 봐가지고 똑같은 취급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빠르잖아. 얘가 뒤처지네 상황이. 이 상황에서 이제 나눠 갖는다면 종부세가 먼저죠. 얘가 3억 먼저 가져갑니다. 배분 10억 갖고 나눠 가질 때 얘가 3억 먼저 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맞죠? 종부세는 당일세니까 원래 당일세니까.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은 순서 따지니까 얘가 먼저니까 얘가 6억 가져갈 거고요. 얼마밖에 못 가져가? 보증금 채권은 1억밖에 못 가져가네 이렇게. 그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야. 맞나요? 됐죠? 이렇게 됐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됐다라고 끝났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만약에 이거라면 하면서 요걸 따져보는 거야. 요걸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 이 당일세 법정기일이 언제라고요? 요 날짜인데 요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든 전세권 설정을 받은 그 설정일이 언제야? 빠르네요. 얘보다 빠르잖아. 그죠? 물론 당일세니까 얘는 무조건이니까 먼저 가져가는 게 맞지만 이건 국가가 걷어가는 거잖아. 종부세는 국가 입장에서 아우 세입자들 불쌍하니까 세입자 보호해 주자고 해서 그래서 국가의 종부세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3억을 얘한테 주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 만족하면 너랑 나랑 둘만이야. 다른 자들 말고 너랑 나랑은 네가 나보다 먼저 설정했니? 법정기일보다 이거 따져서 빠르다면 이 3억을 너한테 줄게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3억을 먼저 주는데 다른 여타의 채권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특이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순서를 바꾼다,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야. 아니고 그렇다면 너 먼저 3억이란 금액을 너한테 먼저 줄게. 임대 보증금 여기다 나눠 가지면 다시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렇게 되면 그 먼저 보증금을 얼마 주는 거야? 보증금 채권에 3억이란 금액을 먼저 주겠다는 거야. 만족했으니까. 됐죠? 됐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은 어떻게 돼? 6억 줘 안 줘? 줘야 돼요. 영향은 없어. 나머지 영향이 없다. 그래서 6억. 그 다음에 보증금 채권은 어떻게 돼? 1억이 돼야 돼? 1억이 돼 이것도. 1억이야. 1억. 5억 중에 3억과 1억 이제 4억. 1억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이거 원래 자기 거. 1억은 무조건 줍니다. 요거 이제 종부세로 걷어갈 수 있는 금액을 요 요건 만족하면 보증금 채권에 이 금액을 주는데 나머지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그대로야.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 1억 못 받았고 당일세인 종부세는 3억 못 받았네. 그게 4억이네. 그게 못 받은 게 4억이야. 얘 1억과 얘 3억이네. 그건 뒤로 밀리는 거지 이제. 밀리는 거.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일단 세입자 보호도 의미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종부세는 뒤로 밀리니까 이제 못 걷네가 아니라 종부세는 국세로서 이 체납자인 이자의 재산이 이 주택 말고도 다른 게 있다면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는 당연히 압류할 수 있는 게 체납자인 재산 다 할 수 있잖아. 못하는 것도 일부 금지한 것도 있지만 다 가능하죠. 국세법 보시면. 그러니까 국가는 다른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 한번 해볼게. 근데 너 세입자야. 너는 당연히 주택 매각 대금 받고만 나눠 갖는 거지 다른 재산 못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내 줄게. 이렇게 너한테 내 몫을 줄게. 요건 만족했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황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당일세 우선 특례 한번 규정 볼까요? 양가로 3번입니다. 56페이지 상단에 거기서 한번 쭉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 이용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설명하고 있고 그 양가로 3번에 밑에서부터 셋째 줄 가보시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위 양가로 2번에 따라 해당 자산에 부과된 당해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 채권 등의 변제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 의미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금액 1억 이게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는 그대로 그냥 하는데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종부세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야. 이거 만족했으면 주겠다. 그리고 우린 다른 방법 찾을게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표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하나 잠깐만. 우리 당해세라는 거는 이제 뭐뭐 있어? 상속, 증여, 종부세가 있지. 당해세가. 그러면 얘가 보세요. 이 담보권자, 담보채권하고 경합할 때 당해세는 먼저 가져간대. 무조건 네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보유자가 변경된 상태에서 변경 보유자의 이 난리가 났을 때 이때 당해세는 뭐만 당했을까요? 당해세가. 상속 증여세가 당해세가 될 수 있어 없어? 상속 증여가. 지금 담보권자가 얘 앞으로 지금 재산이 바뀌었잖아. 바뀐 상태인데 아까 상속 증여세는 등기부만 떼보면 그 앞에 상속됐구만, 증여됐구만 해서 세금 나올 거를 뻔히 알 수 있으니 그러니까 당해세 의미를 띠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지금 소유자 바뀐 상태에서 얘께 됐는데 얘 상태에서 상속 증여는 이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된 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상속 증여. 그게 양도 상속 증여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금을 얘가 왜 당해세로 지금 하냐고. 당해세가 아까 곧 죽겠구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뭐밖에 없어. 당해세는 종부세밖에 당해세가 될 수 없어요. 이 보유자 변경 시에 얘가 이 세금하고 경합할 때 얘보다 앞선다고 하는 당해세는 뭐밖에 없어? 얘는 얘 상태로 가도 당해세는 종부세는 무조건 당해세야. 매년 나오는 당해세는. 맞죠? 그러니까 당해세는 종부세는 당해세가 맞지만 상속 증여세는 당해세가 될 수 없어요. 맞죠? 상속 증여는. 그래서 얘가 상속되고 증여된 걸로 봐도 돼. 그거는 당해세가 될 수 없지. 얘 입장에서는. 그죠? 그걸 얘가 어떻게 아냐고요. 얘가 상속하겠구만, 증여하겠구만 어떻게 아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당해세는 뭐밖에 안 된다? 보유자 변경 시에 요거랑 경합할 때 당해세는 종부세밖에 없다는 거야. 당해세는 종부세만 당해세다. 요것도 알아놓으시면 됐고요. 됐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됐네요. 자, 됐습니다. 요 정도로 얹어갖고 해놓으시면 되고 이거 뭐 박스로 넣어서 좀 설명드리려고 이해시켜드리려고 해놓은 건데 다 차근차근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만 하면 가져갈 수 있는 주제가 돼요. 이게 그렇게 마냥 어렵진 않아. 잘 이해해 보시면 합리적으로 만들어놨어. 어떻게 보면 잘 절충해가지고 됐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5번이 양도 담보권자 물전납세무라고 나오네요. 여러분 물전납세무 어디서 들어봤죠? 딱 떠오르는 거? 우리 법소부 공부 지금 객관식 보고 있으니까 부가세 할 때 수탁자 물전납세무 그거 봤죠, 그죠? 그거나 뭐 여기서 따온 거야 그게. 그 비슷한 내용이 약간 비교하고 막 그런 수업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볼게요. 요거 하나의 테마로 정리하시면 돼요. 양도 담보권자의 이른바 물적 납세무다. 얘는 이제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다고 쳐면 A가 갑으로부터 돈을 차입해 옵니다. 차입해요. 차입을 뭐 10억 차입한다 예를 들면. 근데 당연히 이제 돈을 빌려오면 갑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거니까 돈을 뜯기면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지. 그럼 이제 얘 갖고 있는 건물 하나가 있다면 갑의 소유 건물 있다면 건물에다 뭘 하면 돼? 이제 안전하게 하려면 봤던 담보 설정하면 담보 저당권 설정. 그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담보채권 뒤로 밀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니까 뭘 하냐면 양도담보랑 양도담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당권 설정하는 대신에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건물을 양도담보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갑에게 가는 거지. 이제 건물.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군데? 여전히 A인데 이거를 양도 형식의 담보 제공하는 거야. 양도 형식의 담보. 양도한 형식의 담보 제공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이게 형식적인 소유자는 누구로 되는 거야? 형식 소유자는 여기서 갑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에 숨어있는 실질 소유자는 누구야? A죠? A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상황이. 이 상태야.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 A가 이제 세금 못 내갖고요. 또 얘가 이제 문제가 발생. A가 세금 못 내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네. 그래서 얘한테 이제 A한테 뭐란 거예요? 이제 강제징수가 들어가고 난리야 이제. A가 세금 못 내가지고 그래서 얘한테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용어를 만들어 넣고 할까요? 이게 표현이 나오니까 이때 이 값을 뭐라고 부를까요? 값을 A를 먼저 뭐라고 부를까요? 얘가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불러요. 담보 설정해 준 자. 이 값을요 양도담보권자라고 부르는 것이. 그래서 A가 세금 못 내갔고요. A가 이 자가 세금 못 내갔고요. A에 대해서 이제 강제징수가 진행되는 거야.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재산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지? 지금 건물이 갑 앞으로 돼 있지. 그죠? 갑 거지. 이건 A 게 아니지. 실질은 A 거지만 형식은 갑으로 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건물 말고 나머지 뭐 토지라든가 예금 뭐 주식 뭐 압류할 걸 막 찾아갖고 지금 강제하려고 해. 이거 쭉 진행하는데 보니까 얘가 뭐가 발생한 거야? 첫 번째 징수 부족액이 발생한 거야. 나머지 재산이 여유가 많이 있어. 토지도 엄청 많고요. 응? 재산이 많아. 그래서 얘가 세금 못 낸 거를 다른 걸로 걷어갈 수 있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 여기까지 손 내밉니까? 그냥 다른 걸로 하면 되지. 근데 지금 다른 걸로 해도 못 걷는 거야. 징수 부족이 발생했어요. 그럼 징수 부족이 나오니까 어떤 용어가 떠올랄까? 우리 쭉 아까 봤던 보충성 하면서 보충납세무인가? 얘가 보충납세무. 얘가 못 걷는 얘한테 못 걷는 세금을 보충적으로 지금 책임질 거를 지금 찾는 거야. 근데 가봤더니 얘는 징수 부족액인데 보니까 이제 뭘 발견한 거지? 야 소유권은 지금 얘한테 가 있더라. 근데 숨어 있는 건 얘 거라는 거 발견한 거야 얘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려고 해요. 걷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누구 앞으로 돼 있어 지금? 갑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갑 거로 돼 있는 거 못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한테 이걸 가지고 물적인 납세물 지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보충 납세물 지워버리면 돼 이제 세법에서 억지로 보충 납세무자라고 지워버리면 돼. 물적 납세를 만들어가지고 지워서 얘한테 뭐래? 지워야 되니까 이제 고지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겠지? 그럼 얘가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만약에 안 내면 이제 얘가 내라고 안 낸 거니까 얘가 납세무자가 돼버린 거니까 물적 납세무자. 그럼 얘 거 뺏어갈 수 있어 없어? 뺏어가겠다는 거야 이제 그런 의미야. 의미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두 번째 요건이 얘가 체납해가지고 부족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얘 앞으로 돼 있는 거지만 얘 거니까 얘가 못 낸 세금을 지금 이걸로 걷어가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아 저기 죄송한데 지금 나도 담보권자입니다. 양도 형식이지만 어쨌든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 담보권자니까 국세와 경합할 때는 법정기일이 나보다 빠르다는 걸 갖고 오세요. 나는 법정기일이 따져봤더니 세금이 없는 줄 알고 설정한 겁니다. 담보 설정을. 그러면 국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일반 담보권자랑 똑같이 맞춰줘야지 형평을. 일반 담보권자는 국세 법정기일이 빨라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국세 법정기일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지금? 빨라야 되는 거야. 늦으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얘가 지금 양도담보를 설정하는데 이거 담보 설정이죠? 설정일 그냥 그 다음에 얘가 못 낸 세금의 법정기일을 비교해봤더니 어떤 상황이 돼야 돼? 법정기일이 빨라야지 이렇게. 만약 이렇게 반대면요. 담보권자가 이기는 거잖아. 국세가 걷어갈 수 있어 없어? 못 걷어가는 거야. 양도담보고 뭐고 떠나서 담보권자가 우선하잖아. 국세보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못하는 거야. 법정기일이 너보다 빨라? 담보 설정보다. 그러면 국세가 우선하는 거거든. 내가 우선 번제권 갖는 건데 보니까 소유권 너한테 가 있더라. 너한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상황? 이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징수 부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담보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얘가 늦어야 되는 거야. 얘가 얘보다 빨라버리면 그럼 담보권자가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는 뒤로 밀리니까 아까 강제 피일공에 뒤로 가니까 국세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국세가 야 앞으로 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거 걷어갈 수 있는데 내가 먼저 걷어가려고 했더니 야 재산이 네 앞으로 이게 보니까 여 앞으로 돼 있더라. 재산 넌 담보권자인데 형식만 양도 형식을 빌렸던 거지 담보권자로서 그러니까 담보권자보다 내가 앞서는 거니까 먼저 걷어가겠다. 근데 소유권이 너한테 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적납세물을 만들어내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죠 상황을? 그래서 요건을 잘 만족해야 돼요. 됐죠? 거기다가 추가적인 요건은 여기 사례 만들어서 거기다 해버릴게요 바로. 그럼 상황이 어떻게 펼쳐져야 돼? 상황이 한번 쭉 해볼까요?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해. 그럼 이제 먼저 순서가 이제 둘 간의 관계에서 법정기일이 빠르다는 거네. 국세의 법정기일이 빠른 상황. 그리고 뒤에 뭐가 양도 담보 설정, 양도 형식의 담보 설정을 뒤에 했네요.
이게 빠르다는 거야. 만약에 순서가 뒤바뀌면요. 담보 설정이 빨라버리면 그럼 국세는 못 걷어가는 거야. 손도 못 내밀어. 상황 아시겠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빠른 상황이다. 이렇게 빠른 상황이다. 이렇게 됐을 때 적용하는 거다. 이 상황이니까 이제 국세가 먼저 걷어가는 상황인데 소유권이 지금 갑에게 가 있으니 갑한테 이제 걷어가려고 하는 거야. 일단 이런 상황에 펼쳐졌고 이 상황에서 이제 누가 체납을 해야 돼 이제 체납.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체납. 누가 A가 체납해야 되는 거죠. 이때 A가 체납한 거야. A가 누군데? 담보 설정자의 체납. 이게 전제 조건이죠. 얘가 체납한 거야. 얘가 체납. 얘자가 이제 체납을 했다. 체납해서 요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강진수. 그 과정이 펼쳐지는 거잖아. 그죠? 따라오셨나요? A가 체납한 거야. 그럼 A가 체납했으니까 이 A 체납으로서 이제 얘가 보충납세무라고 했잖아. 아까 똑같이. 2차 납세무처럼 보충납세무야. 그러면 얘가 체납하니까 얘 보충납세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체납하면. 이때 비로소 아까 우리 판례 보충성 부종성 성립. 이때 보충납세무가 성립하는 거야. 얘가 체납하면 동시에. 보충하는 거야 지금. 얘한테 걷어가야 되는데 못 걷는 세금만큼을 얘한테 지금 걷어가려고 하는 거야. 물적납세물 지어가지고 걷어가려고 하는 거다. 그럼 A가 체납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성립했으니까 확정 지어야지. 확정하려면 고지를 해야 돼. 고지. 고지서. 그럼 누구한테 보내야 돼 이제? 갑한테 담보권자한테 갑에게 이제 이때 고지서 보내겠죠. 고지서 송달합니다. 고지를 송달합니다. 그럼 이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이때 확정이 되는 거지. 확정. 중요한 게 확정 이때야. 이때 이 날짜가 중요한 거야. 확정된 날짜, 이 날짜 딱 잡고요. 이때 고지서 보내면 송달하면 확정이 되는데 이 물적납세무라는 거를 딱 특성이 있다 보니까 자 만약에 이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 전에 이 둘간에는 당연히 돈 빌려줬기 때문에 갑은 바뀌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뀌는 날짜가 변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날짜가 도래해버린 거야. 이 날짜까지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 이 담보권 성성상 양도 형식의 담보 제공했지만 변제기일 도래해서 못 갚으면 소유권이 온전히 누구한테 가버려? 갑에게 가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금 고지를 해서 송달한 시점에 뭐라고 되냐면 양도담보 재산이 양도담보 형태로 존재해야 된대. 그 단서가 들어가 있어. 그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때 양도담보로 돼 있어야 돼. 그 만약에 이 전에 갚을 날짜가 도래해서 양도 변제 기일이 도래한 거야. 둘 간에 돈 빌려주는 계약 안에서 변제 기일 도래했어요. 도래해서 변제가 안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변제 안 됐기 때문에 양도 담보권이라고 그래. 담보권이 실행이 된 거야. 실행이 돼 갖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리는 거야? 실질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렸다? 얘가 저기 갑에게 가버렸다는 거야. 형식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실질 소유자도 갑이 돼버린 거지 이제. 변제기 도래해서 못 갚았으니까 갚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울 수 있다 없다? 이래버리면 이때는 물적 납세물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야. 물적 납세물을 지울 수 없다. 지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요건 하나가 이 송달 시점에 양도담보 재산이 양도담보 형태로 존재할 것, 담보 형태로 존재할 것. 그래야지만 지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확정을 시켰어요. 이제 만약에 이게 실행이 안 된 거야. 안 돼서 소유권이 여전히 갑에게 있긴 하지만 실질 소유권 A한테 있는 상황이야. 아직 변제기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면 지울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요게 이제 이 실행된 게 이후야. 요때 확정된 이후에 요게 실행이 돼 갖고 쭉 흘러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땐 지울 수 있다 없다? 지울 수 있다는 거야. 확정이 됐으니까 그 확정된 이후에는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 확정된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 확정된 시점, 요 시점에만 존재하면 되거든. 그럼 이후에 만약에 했다면 이때는 지울 수 있다. 이때는 물적 납세물을 지울 수 있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됐죠? 일단 이렇게 실행이 돼도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때 실행이 됐나 봐. 그래도 지울 수 있다고 하니까 지우는데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 어떻게 할까요? 확정시켰으니까 고지서 보내서 납기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독촉장 띄우고요. 이때 고지한 거니까 이제 고지한 건 독촉장 띄우고 안 내면 이제 뭐래? 압류 걸어. 이게 물적납세무라고 하는 거의 속성이지. 그냥 무턱대고 야 얘가 지금 세금 못 냈거든.
근데 얘 건데 네 앞으로 가 있더라. 너한테 세금 내라고 바로 해서 얘 재산 압류 걸고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압류는 체납자 재산만 가능해. 얘가 체납자, 얘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소유권이. 양도다 보니까 특이하게 양도 형태를 빌렸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가기 때문에 못해. 그래서 얘가 얘한테 국가가 압류를 못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이 납세물을 만들어내서 얘한테 고지를 하고 등등 해서 얘를 납세물자 만들어서 안 내면 체납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얘 체납자의 재산처럼 만들어서 이걸 뺏어가겠다는 거야. 맞죠? 이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 걸고 해야 돼요. 그럼 압류를 이제 지금 압류를 걸어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 압류. 근데 압류 걸기 전에 이게 실행이 됐고 등등 쭉 따라가면서 한 다음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 거야 이제 실질 소유권도 이 사이에 이제 갑에 간 거야 갑이. 그래서 갑에 갔는데 갑이 이거를 양도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팔아버리면. 팔았으면 소유권이 지금 뭐 병에게 넘어간 거야 이렇게. 병에게 가버린 거야. 갑의 소유권 된 상태에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럼 이때는 지울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지웠지만 소멸돼 버린대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냐면 되는 거고 이때는 유효하게 성립되고 확정되고 성립하고 확정된 그런 물적 납세물은 맞지만 이 물적 납세물은 아유 어쩔 수 없어 소멸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소멸돼 버린대요. 그럼 압류걸 빨리빨리 걸어야지 이제 압류를. 이 사이에도 소유권이 넘어가서 팔아버리면 끝이 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야. 상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촉 절차를 생략해 버립니다. 아시죠, 그죠? 우리 압류 국지법 공부하시면 압류 선의 절차는 독촉이야. 독촉을 해야 압류가 가능한 거야. 근데 예외 몇 가지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압류 거는데 독촉 절차를 하지 않고도 압류 걸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일단 쟤를 체납자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고지는 해야 돼 이제. 갑은 여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A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얘 앞으로 가 있으니까 갑을 지금 납세물자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얘한테 고지는 한번 해야 돼. 그래야지 확정을 시켜야 되겠지. 물적 납세물을. 그러니까 고지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내면 바로 압류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제. 독촉이라는 절차 기다리지 않고 급박하니까. 아셨죠? 됐다. 그럼 이 짧은 시간 만약에 짧은 시간인데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짧은 시간인데 근데 그 보면 짧은 시간에 매매가 돼야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쉽지 않지. 그럼 이거는 짜고 한 걸 거야. 그래서 이건 별도로 이제 참고로 이게 사행위 취소의 소송 대상이 됩니다. 국가에 있던 어떤 납세 과세권을 해하려고 사행위 했구나라고 와서 법원에 가서 판결해 주세요. 이거는 사행이니까 그럼 법원에서 내막을 판단해 본 다음에 이건 짜고 친구한테 파는 것처럼 한 거야. 야 친구야 급하다 지금 팔아 사라 지금 이거 넘어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 거야. 그렇게 밝혀졌다면 그때는 그 행위를 취소해 버리고 법원에서 해버리고 이제 얘한테 지울 수 있다고 하는 걸로 가는 게 있다. 그건 참고 삼아 그런 게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상황 됐나요? 요 상황 세 가지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야. 말지문을 풀 때.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을 이해했고 그러면 얘도 보충 납세무라고 하는 거 보충적 납세무라고 하는 거 그 구조 안에서 요 상황을 잘 이해해 보시고요. 징수 부족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얘한테 다 다른 걸로 걷어갈 수 있으면 전혀 필요 없어. 근데 못 거는 상황이 발생했어.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게 있네. 실질은 얘 건데 찾아내 갖고 이제 물적 납세물 지우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지우지? 그럼 얘를 납세무자로 만들어야겠네. 어쨌든 그 재산 뺏어오고 싶은데 재산 갖고 세금 내게 하고 싶은데 그죠? 그럼 얘 주머니에 있는 돈 갖고 세금 내는 건 아니야. 갑 입장에서 갑에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 그것만 갖고 세금 내는 거니까 물적 납세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체납자 만들기 위해서 고지 한번 띄워서 안 내면 체납자 바로 만들어서 압류해서 뺏어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만든 거다. 이것도 조세채권 확보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 이렇게 양도하면 소멸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수탁자 물적납세물은 복습을 한 번에 부가세법상 그쪽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팔아버려도 그 돈은 여전히 이거는 위탁자 거야. 물적납세물 때 위탁자 거야. 변함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울 수 있는 거 돼 있어요. 얘가 약간 차이가 나. 얘가 이게 소멸되지 않아. 부가세법상 물적납세물이라고 하는 거 공부할 때 보면. 그러니까 급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독촉은 생략할 필요 없는데 생략이 돼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을 거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부가세 공부할 때 우리 부가세는 이제 재화유 공급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을 한 재산에 대해서 부가세 나오면 납세무자 누구죠? 원칙이 수탁자란 말이에요. 예외가 위탁자고요. 위탁자, 수탁자 할 때 예외가 위탁자야. 위탁자가 납세무자로 되는 얘 명의를 공급한다든가 지배 통지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위탁자가 된 상태에서 얘한테 걷어가는데 재산은 누구 앞으로 돼 있어? 지금 신탁회사에 신탁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못 내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물적납세금을 지우게 만들어서 보완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죠? 그러면 얘 앞으로 신탁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얘가 팔아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전히 팔아도 누구 거야? 위탁자 거야 실질은.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야.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차이 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복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됐네요. 물적납세무가 두 군데 나오네. 그러니까 부가세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됐죠? 됐죠? 됐는데 배고프네요. 그죠? 배고프죠? 통정어휘 하나 남았는데 요거 하고 이제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잠깐 식사하신 다음에 식사는 짧게 할게요. 2시부터 5분 짧게 해서 5분 짧게 2시부터 요거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고 문제 쫙 금방 풀어보고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잘 들으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장은 다 제가 무책임한 수업을 막 진행할 거예요.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물론 책에 잡아 그림도 그리고 볼 게 너무나 많아. 근데 뭐 지금 기왕에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은 사장은 바뀐 게 거의 없어. 두 군데 바뀌었나? 뭐 약간 뭐 들어온 게 있어. 나중에 권리원장에도 들어온 거 있고 그런 거니까 사장은 만약에 기왕에 공부하셨다면 뭐 한번 다시 듣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혼자 공부하시면서 쭉 봐서 개정된 거 약간만 봐도 되는 거니까 준비된 분들은 안 들어도 되고요. 오지 말라는 얘기처럼 느끼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되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 근데 짧게 오후에 한 2시간 좀 남짓 할 거니까 그래서 빨리 2배속으로 돌리면서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게 들어봐도 되고 여러분들은 1.2배속으로 제가 말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이제 2시에 뵐게요. 예.